자, 35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오늘 시험 본 거 2022년 3월 9일 투수인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조금 더 평소보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 모평이 먼저 눈치챈 거죠. 수능이 조금씩 어렵게 나올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22년도 수능 4%대 1등급, 그리고 전년도 수능 4%대, 그래서 1등급이 4%대예요. 상대평가는 차이가 없죠. 놀라운 거는 실제로 구모나 이런 데서 4%대가 1등급 4%대니까 상대평가할 때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어떤 방송에서도 영어가 어려워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국어 불수능이어서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조장한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조장한다, 뭐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는 어렵게 나와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가 여러분 조금 수능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됐습니다. 왜냐면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 등급. 자, 한번 받아봅시다. 자, 이거는 2, 3, 4번 중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 와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35번이에요. 옛날 35번은 한쪽 눈 감고도 풀고 있었어요. 한쪽 눈 감고도. 2, 3,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대충 해석해도 3번이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내용이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이 34, 5번이 갑자기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Depending on what else is going on in your life. 이게 뭡니까? 당신의 삶에서, 그죠? 당신의 삶에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의존해서, 무엇에 따라 당신의 삶에 있어서 what else니까 뭐 다른 어떤 일이 going on 하면 진행되다는 거죠. 노래 중에 What's going on 그런 거 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What's going on, 그지? 어쨌든 당신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또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특별한 인시던트 하면 사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례, 알겠죠?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신뢰, 우연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사건. 그런 사건들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뒤 앞에 얘기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어떻게 특별한 사건이 당신을 좀 더 슬프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어떤 것?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이 당신을 좀 더 슬프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뭘 일으키면서 이런 것을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뭘 하게 만들면서 그 corners, 당신의 입가의 꼬리가 turn down 하면 내려가다죠. 물론 거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당신의 입가의 꼬리가 내려가도록 하면서 35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대체 한글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랬죠. 35번이. 이 얘기는 알겠잖아. 특별한 사건이 당신을 가지고 좀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 꼬리를 내리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특별한 사건이. 그것은요, 또는 might make. 이런 이시 가리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 상황이겠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우연한 그런 사건들은 make you very sad. 당신을 갖다가 약간 슬픈 게 아니라 매우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눈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할 수 있어? 티어링이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 3, 4번 중에 답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철학적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건은 당신을 조금 슬프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사건은 당신을 매우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봅시다. 감정적인 상태죠. 이거는요. 스테이트, 상태. 감정의 그 상태는요. allow 하면 허락하다는 거죠. 그죠? 뭘 허락하냐면요. 감정의 상태는 허락하고 가능하게 하고 참작한다는 겁니다. gradient of가 진짜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건 다양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죠. 근데 gradient of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어진 단어는 정도가 있어서 다양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어진 단어 줬는데 그걸 해석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강도, 반응의 강도니까. 그죠? 반응의 강도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슬프게 했을 때 우는 거. 그죠? 약간 슬프게 했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는 거. 다양한 반응의 강도를 어떻게 허용하고 허락하고 참작한다는 거죠. 같은 자극에 대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울 정도, 어떨 때는 밑꼬리가 삐죽하는 정도. 뭐에 따라서? 그죠? 이것에 따라서예요. 이것에 의존해서죠. 디펜딩 오니까. 뭐에 의존해서냐? 스펙트럼 하면요. 여러분 스펙트럼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빛의 스펙트럼. 이게 범위 쭉 넓혀지는 거. 스펙트럼 오브도요. 1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일정 범위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니까. 1년에 다른 관련된 relevant,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다른 관련된, 이 단어 모르면 수능도 못 보고 내신도 못 보죠. 요소란 뜻입니다. 1년에 다른 관련된 요소에 그것에 따라서
같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다양한 강도를 갖다가 허락한다는 거야. 감정의 상태가. 내가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신나게 웃고 어떤 사람은 살짝 웃고 어떤 사람은 안 웃잖아요. 웃음의 반응, 웃음의 강도도 다르잖아요. 그죠? 뭐에 따라서 다른 관련된 요소, 일련의 다른 관련된 요소에 의존해서 이런 관련된 다른 요소는 그날의 기분 상태일 수 있고 바로 여기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무슨 들은 말일 수도 있고 자신의 기분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1번까지는 다 2, 3, 4번에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면 감정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어떤 건 매우 그죠? 슬프게, 어떤 건 약간 슬프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가보세요. 이상한 소음이 하나 들립니다. 이거 예를 드는 거죠. 그죠? 특별한 보임. 이상한 소음이 어디에서 coming from 하면 나오는 이상한 소음인 거예요. downstairs 하면 아래층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음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까지 끊는 거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you are alone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죠?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은 이게 주어져.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이 되는 거죠. make you real 당신을 조금 두려웠게 할 수 있죠. 혼자 있는데 붕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뭔 소리지? 그죠? 만약 어떻다면 어떤 사건이 인시덴트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면 바로 누구라면은 정오죠. 정오. 낮 12시에 일어난다면 약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매우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 그것이 몇 시? 심야 12시에 일어난다면 자정에 일어난다면 연결 잘 되죠. 상태가 다르다. 여기서 어떤 요소하고 있어요? 1년에 다른 관련된 요소, 시간이 관련된 거죠. 그것이 감정의 상태를 갖다가 다르게 어떻게? 감정의 상태를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조금 무서운지 크게 무서운지 2번 통과예요. 3번 가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점점 더 35번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35번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더 디퍼런스 하면 차이죠. 그 차이 어떤 차이냐? 반응에서의 차이. 하나는 되게 두렵고 연결 잘 되죠. 다른 하나는 약간 두려운 정도. 그치? 난 12시에 하면 그냥 두렵긴 하지만 그냥 그렇고 밤 12시는 많이 두렵잖아요. 그죠? 이 반응에서의 그 차이는요. 그 차이는 아주 유용한 구별. 디스팅션 하면 구별이라는 뜻도 되고 차이도 되고 알겠죠? 구분 이런 뜻이죠. 디스팅티브 하면 알겠죠? 아주 유용한 구별이자 차이인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바로 이것에 기반으로 해서 뭐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유용한 구분이자 차이인 것입니다. 그죠? 반응에서의 차이는 특히 이러한 경우에 specifically 특히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요. 당신의 지식에 관해서 어떤 지식에 관해서냐면 집에 홈 브레이킹 침입이에요. 브레이크가 깨고 들어오는 거잖아. 침입. 가택 침입이죠. 가택 침입이 꽤 자주 be likely to가 뭐뭐일 것 같다는 거잖아. 꽤 자주 일어날 것 같다라는 요즘에 집에 침입하는 강도들이 많아. 나는 당신의 지식에 관해서 그죠? 지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구별이나 찰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같은 소리여도 또 이런 이것에 알면 이 다른 요소에 따라서 더 두려울 수 있는 거죠. 3번도 나름 연결이 돼요. 4번 한번 가봅시다. expressing 하면 표현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don't have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잖아. don't have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나실 뜻이잖아. 그죠?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outward 하면 외향적인 거죠. 그죠? 외향적인 그런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 뭐와 같은 거냐? 이것과 같은 외향적인 외부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슬래밍 하면 뭐야? 쿵 닫는 거. 그지? 문을 쿵 닫는 것과 같은. 두 번째, 얄리 하면 소리치는 거지. 고함치는 거야. 그치? 샤우트야. 어떻게? 필로우. 기계에 대고서 소리 지르는 거. 또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그저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은 외향적인 것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감정의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다른 요소에 따라서 혼자 있다고 할 땐 더 무섭고 그치? 그 다음에 정오일 때 그저 자정일 때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외향적일 필요가 없다? 4번이 2, 3, 4번 중에도 2번, 4번은 너무 연결이 잘 되잖아요. 답은 4번이 있는 거니까요. 5번하고 상관없이 5번은 답이 다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이 5번도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다시 2, 3, 4에서 5번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감정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관련된 뭐에 따라서 다른 사건, 다른 요소에 따라서 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요.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에서 나온 거예요. 크기 정도. 뭐라고 나왔어요? 스케일러빌리티.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그랬죠. 감정의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성질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4번 빼고. 왜? 감정이
내가 두려워하는 감정은 딱 남에 비해서 70%뿐이 난 두려워하지 않아 고정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 때 낮에 소음이 들렸을 때도 70% 밤에 들렸을 때도 70%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감정이. 그치? 감정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감정에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감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아니라 그죠? 원 사이즈 피돌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건 뭐예요? 그냥 그냥 하나로 다 되는 거 만능해 그냥 어디에나 다 되는 상용되는 그런 접근 어떤 거? 리플렉시브 하면요 반사적이냐 반사적인 그런 과정이죠. 반사적인 과정에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거. 그 뭐라고 나오니 해석은? 한 번에 다 되는 거. 해석지를 내가 보질 않아서 한 번에 다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했냐? 한 번에 다 되는 거. 일률적인. 한 번에 된다는 거. 그죠? 일률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이즈가 크기잖아.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거에 다 들어맞는 거야. 일률적인. 알겠죠? 일률적인 접근의 특징이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에. 그러니까 나는 공포감이 일어나면 항상 남과 비교했을 때 70%만 공포가 있어. 난 겁이 없어. 난 항상 70%야. 그런 일률적인 접근의 특징이 아니라 감정에 변화할 수 있는 정도. 이건 체인저빌리티 같은 거죠. 감정에 증가할 수 있는 정도. 어떨 땐 더 커지고 어떨 때는 더 작아지고 증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감정이 외향적일 필요가 없다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영어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에 대표적인 지금 표준 중에 하나가 35번입니다. 옛날엔 되게 쉬웠어요. 진짜. 교통 얘기 나오고 무슨 정말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얘기 나와서 답 맞추는 게 거저 죽이었는데 지금은 철학적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뭔 얘기인지 모른다. 하지만 맞춰야 된다. 답이 2, 3, 4번 중에 있다. 2번, 3번이 너무 연결이 잘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갑자기 외향적인 얘기 나오고 5번이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래도 2번, 4번과 연결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4번은 너무 연결이 잘 된다. 5번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답은 3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자, 29번 한번 가보세요. 29번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9번 맞은 사람이 한 명이에요? 다시 한번 29번 맞은 사람 자랑스럽게. 진짜 한 명이야? 이거 현실입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투기부.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죠. 근데 에스크니까 이거 맞죠? 1번 본 사람 없죠? 그지? 뭘 물어보는 거예요? ask A to do. 4만 대항이죠. A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A가 앞으로 나오니까 ask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 나오는 거. 주어 동사 차리면서 여기서 구조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각은 요청받습니다. 뭐 할 걸 요청받냐면 줄 것을 갖다가. 그죠? 뭘 줄 거야? 앤리스트는 진짜 많이 나오죠. 요 단어 모르면 내신도 못하고 수능도 못 봐요. 내수 아무것도 안 돼요. 적어도 이런 뜻이죠. 적어도 임플리시트라는 단어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반성 또 반성해야죠. 왜? 이건 선생님이 내신 할 때나 모의고사 할 때나 명백한 우리 어디서 됐어요? 동의어 반의어에서 돼 있죠? 이건 묵시적인 암묵적인 그죠? 불분명한 우리 동의어 반의어에서 돼 있죠? 익스플리시트의 반대말 암묵적인 승인이죠. 암묵적인 승인을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unsettling 하면요 어떻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단어 모르면 어때요? 영광스러운 행진이죠. 어떤 영광스러운 행진입니까? march가 행진이라는 뜻이 있죠. 물론 이걸 대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3월이잖아요. 3월 곧 3월달 올 거 아니야. 기술적인 진보에 그 영광스러운 행진에 대가 적어도 암묵적인 승인을 갖다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받는 거예요. 이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게 될까요? 세틀이 뭡니까? 해결하다 정착하다예요. 이해되시겠죠?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정착하다. 근데 어리 붙었으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야. 근데 모르면 어때? 글로리오스가 있는데. 그치? 이건 빼면 되지. 그치? 아주 영광스러운 기술이 진보되면 얼마나 사람에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행진에 대해서 암묵적인 승인을 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 얘기인지 이거는 해석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자. 대답해.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그럼 웬만하면 맞다고 그랬죠? 저걸 틀리게 구성하기 힘들 거라고 그랬죠? 맞은 거예요. 2번은요. 대답해 선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있잖아. 디스커버리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주어져. 주어동사 구분해 봅시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기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발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 어떤 발견이냐? 쉐이프, 우리의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미래에서 미래를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와 발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AI가 됐어? AI가 됐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저께 AI의 위력을 처음으로 내가 느껴봤.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죠. 선생님 그거 구독 신청했거든. 그거 뭐야 저기 채법. 구독 신청해서 선생님도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것도 되더라. 야 증권 좀 골라줘. 오늘 뭐 사야 오를까? 그것도 되더라. 그런데 쇼츠 보니까 200만 원 벌더라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쭉 보여준 다음에 차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오를까 걔가 계산해 주는 거잖아. 뭐 그거 했으면 다 됐겠죠. 근데 뭐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게 영어 회화 연습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조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초등학교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야. 나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진 못하고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 됐어. 그래서 기초적인 단어는 알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너에게 영어로 대화할 것 같은데 네가 먼저 말을 걸어줘도 좋아. 그리고 내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네가 영어로 대답한 다음에 한글로 풀이해주면 좋겠어. 라고 딱 하고서 영어 하잖아? 다 해줘. 그럼 나는 앞으로 너를 캐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냥 쭉 하면 쭉쭉 다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AI에 대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 AI가 뭐 딥러닝이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생각과 그런 발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다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됐죠? 그죠? 무조건 맞는다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밸런스드가 돼 있죠? 네, 밸런스드가 딱 보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디피컬트하면 어려움이죠. 라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라인 했잖아요. 어디서 했습니까? 라인. 저기 뭐야? 했나 안 했나? 여러분 반에서 안 했나? 저기 문법 반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다죠. 이거는 라인 하면 뭐뭐에 있다. 문법 반에서 했나? 동의반이어 있나 모르겠다. 아니면 저기 그 필수 관용 표현. 자,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쯤에 돌이켜봐야 될지, 뭐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위해서. 균형 잡혀진 관점이야. 균형을 주는 관점이 아니라. 애매하죠? 이게 밸런싱 하면 균형을 주는 관점이야. 밸런스드 하면 균형 잡힌 관점이죠. 설마 이렇게 어렵게 될까? 이 해석도 어려운데, 웬만하면 통과죠. 밸런스드 하면 이미 균형이 잡혀진 관점. 밸런싱 퍼스펙티브 하면 남에게 균형을 주는 관점. 너무 해석상 구분하기 어렵잖아. 웬만하면 맞는 거겠죠.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턴투 같은 게 빠져있는 거야. 의존하다야. 몸을 돌리고 그쪽을 보는 거니까 의존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인커리징의 중간에 밑줄 쳐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딱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앞에서 주어 동사 나오고 ing 나오면 분사구문으로 맞죠? 그죠? 근데 혹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자리에 이거 돼 있지 않냐 이거 찾는 거죠. 문장 구조 찾는 거예요. 하이프가 과장 광고거든요. 가장 광고. 그죠? 여기 나와 있네. 과장된 선전. 과학자로부터의 과장 광고. 자, 뭐의 측면에서? in the form of 이런 형태의 측면이죠. 이건 과도하게죠. extreme의 뜻이에요. 그죠? 과도하게 optimist 하면 낙관적인이죠. 과도하게 낙관적인 그죠? 타임 프레임 하면은 시간적인 틀이죠. 그죠? 앞으로 3개월 안에 뭐 할 거예요? 내가 이걸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임 프레임이에요. 앞으로 적어도 1, 2년이면 될 거예요. 타임 프레임이에요. 알죠? 시간적인 그 시기. 뭐 하는 데 있어서 획득하는 데 있어서 다음번에 기술적인 브레이크 뚜루란 단어 이 단어 오르면 역시 내수 다 끝장입니다. 내수는요. 내신과 수능 줄여서 한 거예요. 내수 다 걱정이에요. 브레이크 뚜루 이게 뭐예요?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획기적인 발견. 알겠죠? 브레이크가 깨는 거잖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견. 알겠죠? 뚫고 들어가는 거. 지금 사회를 갖다가. 됐죠? 그러니까 기술 내 획기적인 발견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틀, 그죠? 시기,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기의 형태로. 이제 이 정도면 돼요. 2년이면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형태의 이런 과학자로부터 하는 과도한 선전은 encourage, 동사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돼요? encourages 같은 게 되겠죠? 그죠? encourages. 그죠? 이렇게. 뭘 격려하냐면 비현실적인 희망과 그죠? 공포를 갖다가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리가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리가딩
piece of이 거기서 했죠. 뭐뭐에 관해서. 그렇지? respecting, concerning, 뭐뭐에 관해 이런 거잖아. 뭐에 관해서? 과학적인 진보에 관해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동사가 아니면 동사가 나올 게 없잖아. 답은 4번이야. 주어 동사 찾는 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 올 수능이랑 여러분 3월달 볼 모의고사 있죠? 고2 거 거기서 반드시 나와요. 주어 동사 찾는 거. 그게 답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밑줄 쳐 있으면 주어 동사 찾는 건 수의 일치라든지 아니면 동사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 나온 거다. 문장 구조 찾으라 이거잖아. 얘는 뭐니 얘는? 앞에 게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The most 가장 설득적인 목소리죠. 그죠? 목소리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지가 맞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됐죠? 예. 틀리는 건 좀 반성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0번이 어려웠죠? 30번 맞은 사람 2명. 30번. 자, 30번 하기 전에 30번 한글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천히 지울 테니까 그냥 이거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0번 한글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맞아 여기 풀다 포기했어. 나 이거 도전도 안 했어. 그런 사람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한글이라도 읽어보시고 맞은 사람도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30번 어려웠어요. 30번 같은 문제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고른 사람들 이투스 이 당시 이투스가 좀 어려웠어요. 조금만 엽시다. 이쪽으로 추우면 얘기하세요. 잠깐 공기가 답답해서 좀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이 추우려면 더 추워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추운 것 같아. 춥다 말다 그치? 추워. 지금 두 군데 붙여놨죠? 붙여놓은 거 봤습니까? 치열하죠? 그죠?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치열하고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치열하고 걸려서 올라가려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올려는 사람 좀 실수하고 그래서 10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곧 올라갈 것 같고 그죠? 주로 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전부 75점 이상 받는 거 목표입니다. 2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알았죠? 자, 그럼 성공한 거예요. 우리 반 잘하는 거예요. 조선 수능에서. fMRI 보세요. 보통 우리가 MRI라고 하죠. F를 보통 뺍니다. 그래서 MRI, 우리 MRI 되게 비싸요. 자, 어쨌든 MRI 관한 연구에서 이거 많이 나와요. MRI 연구.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기능적 의미죠. 이게 자기 자석이 이런 뜻이죠. 마그네틱이니까. 그 다음에 리소넌스가 공명하다. 진동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징하면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죠. 기능적인. 그래서 보통 그냥 MRI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뇌 관련해서 이 MRI 가지고 많이 연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하나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궁금했던 게 과학자들이 도대체 언어를 얘기할 때 복잡한 영어를 배울 때 우리 뇌에 우뇌를 쓸까 좌뇌를 쓸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방법이 없잖아. 뇌를 열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MRI를 갖다 뚝 찍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노래를 할 때, 음악을 할 때 쓰는 부분 알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인지 알 수 있게 됐을까? MRI 때문에. 그게 막 기능하나? 기계처럼 그 부분이 돌아다니고 다른 쪽은 저기 가만히 있나? 그 부분만 움직이나? 그 MRI가 이렇게 보이나? 안 보여요. MRI가 이렇게 뇌가 움직이는 건 신경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뇌는 가만히 있죠. 이렇게 신경이 움직이는데 그것까지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찾아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언어를 잃었어요. 하지만 음악적 기능은 살아있는 거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뭐 가지고 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뇌가 사용되는 부분은요. 피가 몰려요. 그래서 MRI도 촬영하면 빨갛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데 노래를 하는데 뇌 전체가 빨간 게 아니라 뇌 부분이 빨간 거예요. 이 부분이 노래를 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거. 그럼 봐봅시다. 이 연구에서 됐죠? P가 몰리는 부분에 관한 연구예요. 이건 실험 대상자죠. 피실험자죠. 서브젝트가 과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피실험자가 되는 거죠. 피실험자들은 또 BSq2가 또 나왔네. 요청받다. 그죠? 뭐 할 것으로? 클래시파이가 분류하다죠. 그죠? 분류할 것을 갖다가 요청받았습니다. 됐죠? 이런 단어 모르면 내수 둘 다 안 돼요. 자극을 분류할 거라 스티뮬리. 그죠? 자극을 분류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세 개의 측면에서, 세 개의 차원이나 측면이나 차원이나 3D라고 그러죠? 또는 크기, 치수란 뜻도 있어요. 세 개의 차원 중 하나로 하나에 관한 자극을 분류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즉 색깔이냐, 그 다음에 모양이냐, 그 다음 패턴이냐, 이런 세 개의 측면 중 하나에 관해서 자극을 분류할 것을 요청받은 겁니다. 자,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자, 행동, 이 중에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행동적 측면에서,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행동적 측면에서, 자, 파인딩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파인드가 발견, 즉 연구 발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발견, 연구 결과를 의미하는 게 많아요. 한 연구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비실험자들이 더 오래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나 노력이 나오면 그 시간이나 노력이 걸리다, 무엇이 걸리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더 오래 걸리더라 이겁니다. 자극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자극을 분류하는 데서 시간과 노력이 더 오래 필요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스위치 트라이얼스. 이게 실험이죠. 그죠? 변화, 교체 실험에서. 뭐와 비교해서? compare to. 이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와 비교해서? stay trials 하면요. 교체 실험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체류 실험이죠. stay는 그대로 머무는 거니까. 그런 머무는 체류 실험보다, 그대로 있는 그런 실험보다 어떤 것? 교체 실험에서 어떻게 자극에 있어서 분류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다. 이게 피가 더 오랫동안 거기 몰려 있다는 거죠. 그 뭔가를 갖다가 하는데, 그죠? 어떤 거 분류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뭐 하는데? 교체 실험에서. 어떤 건 그냥 있는 정적인 실험보다.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뇌 측면에서. 이 단어 나도 모르겠어. 알겠죠? 나는 프론토, 페르티션 모르겠어요. 발음도 모르겠어. 이거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뇌에서, 뇌의 한 영역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 프론트니까 전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것 같아. 이해되시겠죠? 뇌의 앞쪽 부분은 지역이죠. 뇌 앞쪽 지역은 more, 좀 더,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돼. 역시 중요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responsive. 좀 더 리스폰드에서 나온 건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뭐 하는 동안? 스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위치가 여기 나오는 거죠. 교체 실험, 이동 실험에서 동안 뭐보다 정적인 상태, 그죠? 그냥 체류하고 있는 정적인 상태, 그런 실험보다 교체 실험 동안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난 여기서 고민했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 분류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데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반응이 빠르니까, 순식간에 반응했으니까 시간이 더 짧게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데? 레스 아니야? 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해서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여기서 고민했어. 이거 되게 어렵다 생각했어. 왜? 내가 뇌 작용을 모르니까. 그 다음 계속 가봐. 사실상, 이해되시겠죠? 사실상 일관되지 않으냐? 컨시스턴트가 일관되잖아. 인이 붙었으니까 일관되지 않은. 나중에 동의 반의해서 다 나와요. 일관되지 않은. 뭐 일관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빈 같은 게 생략된 거지. 이렇게 빈 같은 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뭐와 일관되지 않으면서, 요런 관점과 일관되지 않으면서 멀티태스킹이, 그죠? 뭘 만들어낸다? 강화된, 그죠? 멀티태스킹이 강화된 신경 인지적인, 이게 신경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인지적인, 이런 거죠. 신경 인지적인 그런 요구죠. 그런 요구. 강화된 신경 인지적인 요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관점과는 일관되지 않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힘, 어떤 것? 그 강도는요, 이거 힘이죠. 강도죠. 그죠? 어떻게? 임무 표현이죠. 어디에서? 통제된 네트워크 내에서 그 임무죠. 어떤 임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임무 표현.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임무 표현의 그 강도는 was great.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보다 더 컸냐면요. subjective. 그 뭐 했을 때? subjective. 그 피실험자가 이동했을 때, 새로운 임무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더 커다랗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보다, 그들이 머물렀을 때보다 같은 임무에. 같은 임무에 머무는 게 뭐 되겠습니까? stay trials죠. 새로운 임무로 이동한 게 switch trials죠.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거랑 스테이 트라이얼즈랑 여기서는 어떻다? 여기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오래 걸리죠. 롱겁니다. 그죠? 얘는 쇼터예요. 그럼 처리가 더 빠르다는 거죠. 얘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more responsive예요. 그죠? 어떻게 돼요? 얘가 more responsive예요. 반응이 여기서부터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less겠죠? less responsive겠죠? 얘는 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강화된 신경 인지적인 요구를 갖다 만들어낸 관점과 일관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뒤에는 임무 표현에 관한 그 강도가 어디에 있어서 통제된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커다랗습니다. 그 세기가 자 뭐 했을 때 바로 그 피실험자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죠? 어떤 것? 임무 표현의 강도 이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레이트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덜 less 그죠? less great겠죠. 덜 세겠죠, 그죠? 어떤 거 임무 표현의 강도가. 근데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딨어? 멀티태스킹이 강화된 신경 인지학적 요구를 만들어낸다는, 그죠? 강화된 신경 인지학적 요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점과 비일관된다. 요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되고 한다면 강화된 신경 인지적인 요구 수요적 그런 것을 갖다 만드는 관점과 비일관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겠죠. 일관되게. 만약에 일관되지 않다면 뒷얘기가 많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임무 표현의 강도는 좀 더 커다란데 어때? 신경 인지학적 요구를 갖다가 어떻게 관점과 일관되지 않게라는 건 서로 반대되잖아. 여기서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된다고 그랬잖아. 강화된 신경 인지학적 요구니까 뭔가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멀티태스킹이란 건 뭐예요? 바꾸는 거죠. 스위치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갖다 동시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임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다 이거 하고 이거 하다 이거 하는 거니까 요 멀티태스킹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의 이동이란 말이야. 이 새로운 인물의 이동은 어떻게 된다? 좀 더 커다랗다. 그죠? 좀 더 커다. 뭐야? 임무 표현에 있어서의 그 강도가. 근데 멀티태스킹은 강화된 신경 인지학적 요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게 강하니까. 그런 관점과 모순되게 그게 아닌 거죠. 일관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3번이에요. 지독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지독히 어려웠어요.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집에서 요걸 표기하지 말고 선생님 정말 눈물 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번 울어봐야 돼.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전두 두종골이라고 나왔네. 나도 전두 두종골이 뭔지 모르겠어. 보통 이건 많이 나와. 뇌에서 뭐는 많이 나오냐면 이건 많이 나와. 이건 진짜 많이 나와. 프론탈 코텍스. 이 전두엽이야. 코텍스가 대뇌 피지를 얘기하거든.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지 전두엽. 얘는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얘는 나도 처음 봤어. 앞으로 나도 알아둬야겠지. 자, 어쨌든 요런 것이 좋잖아.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이것이 의미합니다. 확인사살하자. 뭐 할 때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스위치할 때 이게 스위치가 이쪽이야. 한 임무에서 다른 임무로 스위치하는 게 이게 멀티태스킹이잖아. 스위치할 때 그것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더 많은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더 많은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요구하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도 더 커다랗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bring back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마음에다가 bring back 하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뭐를 다시 가져오냐면 새로운 임무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내가 여기서 컴퓨터 하고 있다가 지금 이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책 읽는 거야. 책 읽는 거에 대한 새로운 임무의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와야 되잖아. 책 읽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할당하다, 배정하다. 그 관심을 갖다가 어떤 정보에 우리 주의를 갖다가 이런 정보에다가 할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책이라는 그 인식을 일부러 넣어야 되는 거죠. 모니터 보다가 책이라는 거. 또는 모니터 보다가 음악을 듣는다는 그 인식. 그죠? 태스크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 마음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제 관심 어떤 노래인지 하고 내 귀로 듣기 위해서. 알겠죠?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연관된 정보예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정보에다가 우리 관심이나 주의를 갖다 할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 이제 이쪽에다 신경 쓰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이게 계속 컴퓨터였으면 그냥 모니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읽으면 되는데 일로 가면서 뭔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게 되잖아. 다른 걸 불러내야 되잖아. 이해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임무 사이를 스위치할 때 이게 멀티태스크죠. 스위치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야. 뭘 잃어버리냐면 그 이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오토매틱 서티 하면 오토매틱이 자동성이지. 그치? 이건 자동성이라고 하면 되겠지. 왜? 아무 힘 안 들이고 지금 계속해서 눈으로 모니터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모니터 읽으면 되잖아. 더 신경 안 쓰면 되잖아. 이미 주의가 집중돼 있잖아. 모니터에. 그 자동성의 이점을 잃어버리고 효율성의 이점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어떤 효율성이냐? 컴프랑 여기서 나오는 어디요? 스테이 다음에 포커싱 몸한 상태로 머무는 거지. 단일한 임무. 이게 뭐예요? 스테잉 트라이얼이죠. 단일한 임무에다가 집중하는 것에 머무는 것부터 나오는 자동성과 효율성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만 이렇게 해서 뒤랑 연관된다 본다면 요 문제를 찾는 거 인코시스턴트가 완전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지훈이랑 우리 연재가 맞췄는데 완전히 자신하고 맞추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하고 맞췄습니까? 우리 지훈이 자신하고 맞췄대. 그 지훈이 생각 한번 봐보자. 아니 궁금하잖아. 어떻게 자신하고 맞췄는지. 여러분 어렵죠?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이를 악물고 내가 뚫고 나가려고 해야 돼. 이거는 영어는 수학이랑 다르다니까. 이거 함으로써 는다니까. 나를 믿어. 많이 늘어. 진짜 많이 늘어. 지훈이 어떻게 맞췄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풀 때는 되게 그냥 빨리 풀어도 지나가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또 어려워. 그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어? 좋아. 너만의 해석으로 포인트를 어디 때문에 느끼니? 어디 때문에 그냥 다 3번 같았어? 들어보자 한번. 원래 이 문제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 좋아. 1번이 답이 되는 거 본 적이 잘 없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1번이 답이 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나도 잘 못 봤어. 그 다음에 1, 2번까지는 그냥 쭉 해석해서 내려갔는데 1, 2번까지 여기까지는 해석해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저희 3번 전 임팩트 전까지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임팩트?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하는데 이제 스위치 하는 게 좀 더 반응이 크대요. 그렇지. 반응이 크다고 그랬잖아. 뭐 리스폰시브 하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다음은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4번 쪽으로 갔는데 무시하고 4번 쪽으로 갔는데 밑에 4, 5번이 4, 5번은 너무 맞지? 일단은 이거 30번이 바뀌면 아예 반대말로 바뀌잖아요. 근데 4, 5번은 이거 반대말로 바뀌기엔 좀 이상한. 지금 지훈이 말은 뭐냐면 반대말로 얘가 레스로 바뀌고 45번 보통 30번은요. 얘가 롱거에 바뀌니까 그죠? 쇼터 이런 걸로 바뀌고 얘는 컨시스턴트로 바뀌고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야. 반대말이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야. 이게 되겠죠? 5번은 모르겠는데 4번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해석하면 또 해석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고 해서 4번 맞는데 여기 4번까지 가면 또 내용이 이해가 됐거든요. 4, 5번은 그치. 그래서 다시 3번 문제 읽어보니까 일관된 거 아닌가 해서 오케이. 이렇게 풀었대요. 알겠죠? 맞춘 사람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자기 걸 다 뭐 놓고 있죠. 1번은 웬만하면 답이 맞다 해서 2번까지 그냥 맞는 거라고 본다. 2번도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잘 이해 안 돼서 4, 5번을 봤는데 4번의 엘로케이트 반대말을 찾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할당하다의 반대말. 그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을 반대말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5번은 그리고 4, 5번은 여기 해석이 좀 됐죠. 그런 면에서 이 3번을 다시 보니까 이건 일관돼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느낌상 3번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교 1등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교 1등들 알겠죠? 전교 1등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부터 시간이 없다. 31번부터 34번까지 중에 하나 정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거 무조건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풀었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거 있지. 나머지는 여러분 동영상으로 내가 픽이라고 해서 보내지? 누가 저기 신청했다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해석을 동영상. 선생님 저 33번 설명해 주세요. 21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해줘요. 자, 몇 번 있습니까? 풀었는데 틀렸다. 억울해 죽겠다. 없어요? 지훈이 없어? 33번? 지훈이 33번 하나 해달래. 33번 한번 딴 사람들은 아마 잘 못 풀었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33번 천천히 갈 테니까 33번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33번 한번 가보세요. 자, 천천히 갈게요. 이거는요. 자 여기 선생님 어떻게 가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제일 어려운 사설이잖아. 사설은 평가원보다 보통 어때요?
평가원보다 더 어려워요. 사설이 평가원보다 더 어려운데 요즘 그 중에서도 킬러잖아. 33목 3점짜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막 아우 짜증나 이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내 실력이 막 늘고 있다 이렇게. 여기 가봅시다. 서양의 사회과학은요. 여기까지 됐죠? 사회과학. 서양의 사회과학은 일반적으로 인도로스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지지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지합니다. 그죠? 배서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배서한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수표 있잖아요. 요즘엔 수표가 잘 없어요. 전자화폐 때문에. 옛날에 수표를 갖다가 많이 자기야 수표 같은 거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다가 주면서 배서 좀 해주세요 그래요. 뒤에다가 뒷면에다가 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이기상 이렇게 하고서 전화번호 같은 게 적어요. 그럼 이게 내가 넘겼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한테. 요 수표가 혹시 문제가 되면 내가 이거를 보증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 지지하다 보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로스가. 그러면 서양의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지지합니다. 어떤 생각을 지지하냐면 됐죠? 자,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자, 과학자로서 사회과학자야. 사회과학은 이 과학자는 자연과학자죠.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자연과학이 이제 융성하게 됩니다. 언제? 18세기, 19세기에 그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연과학이 어떻게 돼요? 서양을 일으키게 돼요. 그쵸? 그동안 동양에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동양이 훨씬 힘이 셌어요. 서양보다. 문명도 발전해 있었고. 그런데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르네상스와 함께 인간의 이성이 해방이 되면서 뭐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옛날엔 뭔가 의문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너 불경한 자식, 너 믿음이 없는 자식 이랬어요. 왜?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었어요. 카톨릭. 알겠죠? 기독교가 지배했어요. 이건 신의 뜻이지. 어떻게 신의 뜻을 네가 헤아리려고 그래.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안 돼 하면서 꽉 누르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이성이 해방이 되면서 자연과학이 등장하면서 이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이 방법론이 있죠. 그죠? 이 방법론이 모든 학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이것이 모든 학문에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갖다가 넣어서 연구를 하자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물리나 화학 쪽, 물리, 화학, 수학만 이쪽에만 들어갈 것이 즉 어떤 방법?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어떤 법칙이죠. 이거 갖다 증명을 하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검증해서 증명하는 이게 모든 학문부 하다못해 법학에도 들어가고 경제학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사회학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법과학 뭐 전부 사회과학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과학자, 과학자로서 사회과학자란 말이 이 뜻이에요. 자연과학처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행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배경지식을 좀 가르쳐준 거예요. 잘 나와요. 이 사회과학자들은 채택해야 된다. 어답하면 입양하다 말고 채택하다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를 갖다 이론적인 태도를 채택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태도죠. 그죠? theoretical 이론적인 태도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실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멀리서입니다. 이게 멀리서예요. 이 이론적 태도가 뭐냐면 과학자들은요 멀리서 과학적인 컨템플레이션이 이게 이 단어 어려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컨템플레이트라는 단어에서 동의어 반영 보면 나와 있어요. 숙고하다, 추론하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멀리서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 즉 일정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보는 거. 과학자, 냉철한 관찰자로 보는 거. 이 방법으로 그죠? 이런 이론적 태도를 채택해야 된다. 사회과학도 그렇다는 거죠. 사회과학 멀리서. 자, as the creator of theory 이론의 창작자로서 사회과학자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처럼. 사회과학자는 ouught는 should의 뜻이죠. 이런 should의 뜻입니다. 사회과학자는 should be disinterested. 어떻게 돼야 돼요? 관심이, 무관심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사심이 없는 건 뭐예요? 관심은 있는데 아주 공정한 태도인 거죠. 두 번째는 무관심한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uninterested의 뜻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심이 없는 그런 관찰자. 이런 여기서 사심이 없는이 낫겠죠. 사심이 없는 관찰자여야 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의 사회 정치적 세계에 관해서 사심이 없는 그런 관찰자여야 되고 거리를 두고 띄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disengaged, engage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여하다라고 그랬죠. disengaged는 뭐야?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 사회로부터 이탈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탈돼, 떨어지냐는 뜻이야. 알겠어요? 인게이지가 관여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 사회로부터 이탈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여되지 않은 상태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관점에서. 사회과학자이란 건 사회적 현상을 갖다 관찰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법령, 이런 법령을 쫙 넣은 거야. 어떤 법령을 넣었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동차 자가용 안 된다. 그런 법령했다. 그랬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입장이거든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 얘기죠. 사회과학자들은요,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회에 관한 어떤 연구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빼보세요. 패셔니티가 뭐예요? 열정적으로죠. 그죠? 디스패셔널티 하면요, 냉정하게. 열정을 갖다 좀 띄우는. 냉정하게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로 하다죠. 에임하면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목표로 해야 되냐? 바로 발전시키고 테스팅, 검증하는 거. 이론적인 설명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The way you are 이런 거 있잖아. The way the world is.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그 방식. I love you. 그런 거 있죠. 나는 너 있는 그대로 좋아해. 네가 돈 많아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많이 잘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옷 잘 입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있는 그대로 좋아해. 어떻게 돼요? I love you the way you ar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way you are. The way world is. 세상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이론적인 설명을 검증하고 발달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사회과학자가. 그게 뭘로 들어가요? 냉정하게. 이탈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무관심한 관찰자여야 된다는 거지. 나의 거기 관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In this way thinking, in this way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으로서 어떤 것, 사회학적, 정치적 그런 삶이죠. 정치적 삶을 갖다가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그죠? 전통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가야겠죠. 전통적으로 컨시브, 생각되어지는, 전통적으로 컨시브하면 생각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 자꾸 임신하다로 암기해요. 컨시브를 갖다가 능률복화에 있죠. 그거 말고 생각해내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회학적, 정치적 삶을 갖다 일어나는 활동은 보통은 이런 거였거든.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일어나는 그 활동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회학 입장이죠. 사회학자의 입장. 바로 바깥쪽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바깥쪽에 놓여 있어야 되냐면 이런 나머지 사회적 삶의 활동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역시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역시 어떤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관찰해야 된다.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거리를 두고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저 가보면요. 자, 저지먼트가 나왔어요. 자, 힘 좀 냅시다.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저지먼트, 판단들입니다. 어떤 방식에 대한 판단이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사회 정치적 세계죠. 사회 정치적, social political, 사회 정치적, 그죠? 세계가 여기까지 가야겠네. 그죠? O to B. 이게 뭐예요? 사회 정치적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 그 방식이죠. The way.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The way you are였고, 요번에는 비동사 대신에 O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정치적 세상이 그대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건 뭐가 들어가요? 벌써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 정치적 세상은 이렇게 존중해야 돼. 공정하게 존재해야 돼. 약자를 위해서 존중해야 돼. 아니야. 사회 정치적 세상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개돼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수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또. 진짜로 잘 살아요. 네,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욕구가 세고 빼앗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사회 정치적 삶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우리 소수, 우리 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 나고 생각하는 그저 그런 방식에 관한 판단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래야만 된다. 이거는 뭐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요, 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까? 누구의 판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의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러한 판단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의 판단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런 일입니다. 어디? 사회과학의 일,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ndividual, 개인적인 사회과학자들, 사회과학의 일과 개인적인 사회과학자는요, 여기 나오네. 이건 가치잖아. O2니까. 가치에서 무관하게, 가치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벨루프리아 가치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것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치에서 이렇게 이러한 판단은 이게 참조가 돼서 사회학자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이러한 판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밀접하게 되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무관한 얘기지. 사회학자의 일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것은 노토리어스 악명 높게죠. 이 단어도 아셔야 돼요. 악명 높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should be left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남겨지다. 누구에게 남겨져야 되는 거야?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과학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4번은요. 지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태도를 그러한 이론적인 태도를 갖다가 이 판단이 그죠? 지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회학자의 입장인 거죠.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사회 정치학적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식에서의 판단은 이미 사회학자의 입장 아니죠. 이것이 그러한 이론적 태도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종종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이것도 아니죠. 답은 이건 겁니다. 사회학자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어져야 되는 거. 사회학자는 가치에서 무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벨루프리를 보고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았어요. 여기에선 자 이제 되게 어렵죠? 자 조금만 자 하나 더 풀고 갑시다. 10분입니다. 이거 뒤로 좀 넘겨주세요. 자 지금 힘들죠? 힘들 때 일어나는 거 하나 풀어보세요. 지금 늘어요. 네.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파이팅! 자 43분이니까 53분까지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55분까지 줄게요. 한 문제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시작! 53분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3분 정도 남았어요.
자,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30초 답 정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 어려우면 앞문장과 끝문장 읽고 답을 찾는 거예요. 빈칸 같은 거 앞문장과 끝문장 읽어본 것 같은 거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럼 빈칸이 있는 다음 문장 이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 자, 답 부르겠습니다.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자, 1번, 4번, 2번, 3번, 3번,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2번입니다. 자, 이거 줄 테니까 자기 맞은 거 좀 보여주세요. 힘들었어? 푸는 게 중요해. 잘했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비슷하네. 어려운 거 같다. 어렵죠? 많이 맞은 사람이 없어 지금. 너 잘 본 거야. 잘했어. 지금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개 맞은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져요.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개 맞은 사람이야. 자, 이거 줄 테니까 여기다 넣고 가세요. 너무 정신 없잖아요. 여기 너무 많으니까 자유가. 오늘 건 여기다 싹 넣고 가세요. 오늘 건 여기다 싹 넣고 가세요. 16은 이따 줄게요. 이따 받으시면 먹어서. 자, 한번 맞춰봅시다. 어법 문제 간단하게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해야 돼요. 설명을 좀 아는데 설명하다가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 3명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4명 보내고 있다. 뭐? 5명 보내고 있나? 저기 주간과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다른 사람들 왜 안 보내요? 주간과제. 특히 앞에 구문 분석이 있죠. 구문 분석 질문 많을 텐데 가끔 틀린 답도 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도대체 왜 질문 안 하는 거야? 이게 왜 이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틀린 답 하나 있어요. 몇 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거든? 왜 질문 안 합니까? 또 인쇄가 잘못된 것도 하나 있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본 다음에 하루에 한 페이지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10문제. 구문 분석. 그래서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이런 거잖아. 구문 분석이. 정확하게 한 문장 해석해보는 거지. 이때는 빠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틀린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처럼 합쳐져서 모르겠으면 6페이지 보면 답이 있잖아. 이게 왜 이거지? 이거구나. 이렇게 답 맞춰보고 하루에 한 페이지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모르겠으면 나한테 선생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통 남기면 내가 새벽이라도 설명해 주거든. 누구 픽이라고 해서. 자,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무기, 핵무기죠. 전통적인 무기, 핵무기는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런 뜻이죠. 천천히 해볼게요.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합니다. 컴하고 웨어가 나오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면 돼요. 그냥 엔드 되어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의 디플로이먼트가 어려운 단어인데 거기 있죠. 뭐가 있어요? 배치라고 있죠. 그것들의 배치가 확실히 인식되어질 수 있고 이 인식되는 거죠. 당연하죠. 핵무기 저기 배치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능력이죠. 그 핵무기가 몇 명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엠리스트는 아까 전에 됐었죠. 적어도죠. 적어도 엔드를 중심으로 그것들의 배치가 그리고 거기서는 그것들의 배치가 인식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것들의 능력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이나마 러플리 거칠게니까 대략이나마 칼큘레이트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터지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캔비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엔드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perceive, calculated 알겠죠? 대략적으로 그것의 능력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can be calculated. 대조적으로 사이버 무기가 나와요. 아 내가 진짜 대학교 때 실수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질 것. 아직도 그 나의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 서점에 딱 갔는데 C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지금 얘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쫙 나와있었어요.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선생님 때는요 컴퓨터가 막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저기 뭐야 통신이 전화회선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니고. 그래서 그 저기 노래 하나 다운받으려면 3시간씩 걸렸어요. 지금 노래 하나 다운받으면 순식간에 걸리죠. 근데 내가 딱 갔더니 C 언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코볼 나오고 막 전문이 있는 거야. 그때 내가 그걸 잡아서 공부할까 말까 생각했어요. 나는 근데 컴퓨터과가 아니니까. 그 당시 컴퓨터과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냥 이거 처음 나온 거야 이제. 이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여기 안 있었겠죠. 내가 게임계로 갔겠죠. 그죠? 최소한 그쪽 컴퓨터 쪽으로 갔겠죠. 근데 무슨 생각이 됐냐면 야 이거 나온 지 벌써 1년 됐는데 나는 이미 뒤처졌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뒤처진 게 전혀 아니죠. 이때야말로 찬스죠. AI도 그래요. AI도 여러분 대학교 가면 AI 연구하세요. 어쨌든 이 컴퓨터 무기는요 디라이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버 웨펀즈는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어마어마.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으면 나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을 거냐면 여기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서운 곳이죠 다크웹.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말고 다른 접속망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저기 뭐야 컴퓨터 찾아보면 나와요. 다른 접속망이 있는데 그 접속망은 컴퓨터 아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어요.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접속망 온갖 게 다 있어요. 무기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암묵적인 거 해킹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완전히 날 것이에요. 날 것. 야생의 공간이에요. 야생의 공간. 해커는 여기 다 있고 하다못해 살인처럼 부드러워서 멀어지고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내 컴퓨터 여기 잘못 접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 우연히 접속하는 거 보고 알아가지고 누가 알아서 했다. 내 컴퓨터 다 털려요. 좀비 컴퓨터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접근하는 거죠. 아마 여기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어쨌든 자 이런 곳에 존재하는 거죠. 사이버 무기는요 디라이브 어떤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사이버 무기는요 그들의 효용성으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다죠. 디라이브는 알아두세요. 이끌어내다. 중요한 부분을 이끌어냅니다. 뭐로부터? 그들의 오페이서티. 어려운 단어거든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불분명함. 그죠? 불분명함으로부터. 알겠죠? 즉 그것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사이버 무기는 그것의 효용성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의 불분명함으로. 그것의 노출이야. 명확히 이건 뭐 때문이다라고 노출. 그 사이버 무기의 노출은 효과적으로 품질을 등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능력, 사이버 무기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야 우리는 디도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야. 디도스 방어하면 되잖아. 우리는 뭘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거 방어하면 되잖아. 그것의 인트루전하면 침입이에요. 알겠죠? 이 사이버 무기의 침입은 익스플로이트.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이전에 그죠? 이전에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흠결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그렇죠. 흠결을 파고드는 거죠. 인터넷 같은 거. 뭘 얻어내면서 이런 것을 얻어내면서 접근을 얻어내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얻어내면서 뭐에 관계없이 뭐 없이 이건 authorize 하면 권위가 있는 이란 뜻이죠. 어떻게? 스스로 마땅한 권위가 있는 사용자의 허락, 권위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마땅한 권한이 있는 이란 뜻이죠. 그죠?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허락이나 permission, 허락이나 지식이죠. 허락이나 지식 없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네트워크에 접근을 얻어내면서 그죠? 소프트웨어 흠결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계속 가보시면 몇 개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번부터 가보시면 자 뭐라고 하냐? 디스트리뷰티드 분배된 거부 서비스의 거부 이게 디도스라는 거예요. 그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분배된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이 디도스의 공격의 경우에 아주 많은 수의 겉보기에 유효한 정보가 이 겉보기에죠. 여러분들 알았었죠? 겉보기에 밸리드하면 유효한이죠. 유효한 정보 요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자, be used 다음에 밑줄 쳐 있으면 be used 다음에 ing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뭐뭐에 익숙하다. 이건 압도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맞죠? 압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압도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고 그죠? 또 어떻게 그것들을 갖다가 그죠? 그들의 의도된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이지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용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의도된 사용 이제 이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접속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자, 그래서 디도스 공격 많이 받죠. 중국에서 디도스 공격이 많이 날라와요.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저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냐면 선생님은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읽거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공지가 뭐라고 뜨냐면 중국에서의 디도스 공격으로 잠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이렇게 내가 계속 우리가 디도스 공격하면 너네 방어해도 10시간 걸릴 거거든. 10시간 동안 너네 접속 못하면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 있잖아. 결제하는 금액에서 너네 이하 한 3억 원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 야 우리한테 1억 원만 줘. 그럼 풀어줄게. 이렇게 해요. 너네 어차피 방어할 줄 아는데 어쨌든 10시간은 방어 못하잖아. 실제로 안 돼. 10시간 방어가 접속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자기들이 이 수익 올리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내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일부만 내놔. 많이 줘요. 많이 줘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러한 경우에 그 진정한 원천이죠. 공격의 진정한 근원은 가려진다는 거야.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거죠. 뭘 만들면서 이것들을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자 make 다음에 가짜 목적어 이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아닌지 고민해보세요. 여기 밑줄 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건 이시죠. 이게 진짜 목적어죠. 그죠? 이것을 어렵게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적어도 그 순간에 누가 공격하는지를 알아내는 걸 어렵게 만들면서 그 진정한 공격의 원천을 갖다가 어떻게 가려버린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적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받으시고 이건 뭐예요? 공식적으로죠. 이거는 형용사냐 부사냐죠. 앞에 이게 저번에 봤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잖아요. 여기 형용사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비동사 다음에 ed가 여기 있는 거죠. 얘를 꾸며주는 거에 불과하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보지 마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시고 오늘 아까 전에 모의고사나 오늘 독거 중에 의문 있으면 집 와서 공부하시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옆으로 가십시다.